자,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 어제 법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 키맨으로 불리는 증인이 신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법원도 이거를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뭐 했다고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이 증인 신문을 받은 사람 실명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신우석이란 사람입니다. 신우석. 이 사람 과거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에 들어가서 친인척 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조국당에서 사무부총장을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어제 법정에 서서도 75의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알려지기로는 지금 한 80차례 질문을 했는데 75차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증언을 거부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검찰이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을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실제 이 사람이 지난 2월 달에 검찰에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는 자택 압수수색을 했고 검찰이 추가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을 재판장에 세워도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론이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냐? 친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가지고 그동안 어떤 사람의 이름이 언급됐습니까? 이상직, 문재인 사위와 관련된 서창호란 사람은 이름이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저 여쭤볼게요. 신우석이란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 이 사람이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에 있어서 키맨이란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검찰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키맨인지, 이 사람이 왜 키맨인지 바로 여론에 관심을 끌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왜냐?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키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제 검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신 전 행정관, 다혜씨 가족 동안 파악위 회 태국 현지에서 면담,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소통, 다른 행정관들 문 전 대통령 직계 가족 신심한 관리했다고 증언.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문다혜와 관련돼서 특히 문다혜 태국 이주와 관련돼가지고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신우석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우석을 어제 법정에 세워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조명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 사람은 누구만 담당했다고요? 문다혜만 담당을 했다고요. 문다혜만. 자, 심지어 검찰이 뭐까지 물어봤냐면요. 이런 것도 물어봤습니다. 청와대 직원, 그러니까 신우석을 향해서 문다혜의 가족을 위해 태국에 가서 집 매입까지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하는 겁니까? 이 신우석이란 사람은 사실상 문다혜와 관련된 모든 행적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 모르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키맨이다. 라고 검찰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것도 알겠구나. 뭐와 관련돼서 청와대 경호원과의 돈 거래. 누가? 문다혜가. 왜냐? 그거 어디서 했습니까? 태국에서 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문다혜가 거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2명이 더 있잖아요. 더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집 살 때 쓴 정황까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집이 뭐라고요? 문다혜가 1년 9개월 만에 차이 1억 4천만 원을 낸 양평동 자택이다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다혜가 이 양평동 주택을 사는 과정 속에서 어떤 돈을 받았다고요? 바로 이상직 측으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받았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전후관계들을 이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라는 판단과 수사 아래서 실제 어제 이 사람을 재판장에 세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뭐까지 들여다보겠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별장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다혜가 집, 사무실까지는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별장도 갖고 있고 실제의 별장을 가지고 임대 수익까지 내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굉장히 여윳돈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다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3억 8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별장을 샀다라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근데 단 한 번도 문다희를 비롯해서 문재인은 이와 관련된 해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더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별장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샀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문재인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으로부터 샀다라는 겁니다. 송기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부라고요. 신부. 우리는 그럼 궁금했던 겁니다. 어떻게 천주교 신부라는 사람이 이와 관련된 부동산을 가질 수가 있는지, 심지어 그 부동산을 3억 8천만 원 돈을 가지고 팔 수가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뭐 보여드렸습니까? 송기인과 관련된 재산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재산 내역. 왜냐? 송기인이 과거 뭐 했다고요? 노무현 정권 당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요. 즉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내역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이 가장 의아했던 게 뭡니까? 바로 땅이에요. 땅이 너무 많아. 땅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바로 경남 양산에 있는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양산 땅과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요. 내 재산은 다 교구 것이야. 양산 땅만 해도 그보다 많을 텐데 카톨릭 정관의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지.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것이야. 과거사 위원장 할 때 관계기관에 세밀하게 조사했어.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양산 땅과 관련돼 가지고 내게 아니다. 다 천주교 교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음표 던졌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뭐냐? 라고 제가 물음표로 던졌어요. 지금 양산 땅과 관련돼서 내게 아니다. 천주교 교구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다희한테 판 제주도 땅과 제주도 별장은 도대체 누구 것이냐? 라고 제가 물음표 던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하나 더 해봤습니다. 자, 어떤 추적이냐? 제가 실제 송기인의 재산 내역과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뭐라 써 있습니까?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7년 9호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 노무현 정권 당시 공개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실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인. 자, 실제 그리고 뭘 갖고 있냐? 바로 제주도 별장 그리고 예금을 갖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요. 변동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유, 신규 여러분들. 자, 이 변동사유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순교자 관리 토지로서 가액 변동 없음.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천주교 거라는 거예요. 천주교 교구 거라는 겁니다. 자, 또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수련 토지 보육, 천주교 부산교구 교체 사정으로 매도, 천주교 부산교구 수련 원 부지 토지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송기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 토지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천주교 교구 거라는 겁니다. 실제 그게 지금 노무현 정권 당시 공개했던 재산 내역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제주도는 뭐냐? 제주도는. 자, 제주도도 제가 파헤쳐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자, 뭐라 써 있습니까? 피정 및 학예 수련의 장소로서 가액 변동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다희한테 판 제주도 별장이 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까? 피정 및 학예 수련원 장소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피정이 제가 뭔지를 몰랐는데요. 피정이 뭔지를 알아보니까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실제 정의 보십시오. 성당, 수도원 등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행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수련 생활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수련 생활, 천주교 수련 생활을 하는 곳을 바로 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송기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제주도 별장이 뭐를 위했다라는 겁니까? 종교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피정을 위해서 또는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거 누구 겁니까? 송기인 거 아니잖아요. 송기인 거 아니잖아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종교 활동을 위해서 제주도 부지를 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송기인이가 누구한테? 문다혜한테 팔았다라는 거죠. 얼마? 3억 8천만 원 받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실소유주가 송기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천주교 교구 거였다는 겁니다. 지금 알기로는요, 천주교 부산 교구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송기인이 팔 수가 있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이걸 팔았다고 쳤을 때 3억 8천만 원, 그 누구 통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송기인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아니면 천주교 고구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해명을 해야죠. 이와 관련돼서. 왜냐? 우리는요, 문다의 3억 8천만 원 출처도 알고 싶고 실제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 송기인이 말했잖아요. 자신은 부동산을 가질 수 없다고. 심지어 노무현 정권 당시 공개했던 재산 내역을 보면 뭐를 위한 거? 카톨릭 신자분들의 종교 활동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답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건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주도 별장이 뭐를 위해서 지어진 거라고요? 카톨릭 신자분들의 피정 활동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학예 수련원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사용했습니까? 문재인이 사용했잖아요. 언제? 2019년 당시. 휴가 취소한다고 언론 플레이 펼치고 나서 주말에 제주도 가가지고 휴식을 했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송기인의 별장을 갔다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카톨릭 신자분들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 학예 수련원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에 문재인이 왜 휴가를 갑니까? 이거 사적 휴가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거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가 어디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 제주도 별장에 수개월 동안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언제?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실제 송기인이 갖고 있었다라는 그 제주도 별장은 송기인 게 아니라 천주교 교구가 거였다고요. 그런데 천주교 교구가 소유하고 있던 그 제주도 별장을 왜 문재인이 휴가 가서 머무릅니까? 왜 그걸 문다혜가 수개월 동안 살아요? 심지어 그걸 왜 문다혜한테 파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주도 별장과 관련돼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실도 아니고 이건 노무현 정권 당시 공개됐던 재산 내역을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와 관련돼서 송기인도 뭐 한 겁니까? 그것은 피정 및 학예 수련원 장소로서 갖고 있는 것이라 말한 것이고, 실제 이걸 누가 검토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사람들이 검토를 하겠죠. 그 안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도 있겠죠. 왜냐?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당시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자,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답을 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송기인 본인이고, 더 나아가서 문다혜와 문재인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를 끌어올렸어요. 문다혜가 샀다는 제주 별장과 관련돼서 실제 이것이 누구 소유인지, 실제 이것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실제 이게 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송기인 게 아닌데 송기인이 거래를 했다? 이게 천주교 교우건데 송기인이 문다혜한테 팔았다? 이거 횡령입니다. 이거 횡령이에요. 심지어 지금 얼마 주고 팔았다라는 겁니까? 3억 8천만 원 주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게 적어도 10억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내려서 판 겁니다. 근데 이게 송기인 게 아니라 천주교 교우 것인데 그보다 가격이 안 되는 3억 8천만 원 주고 받았다면요, 이건 배임도 해당돼요.
즉 횡령 배임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을 해야죠. 당사자가. 지금 뭐 윤건영이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물타기 하고 있고, 심지어 저 탁현민이는 물어버리겠다 라면서 엄포까지 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도 동요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당사자가 나와가지고 해명하고 당사자가 나와서 출처를 밝히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물음표는요, 한 가지예요. 어디서 돈이 났냐는 겁니다. 어디서 돈이 났냐는 거예요. 문다혜가 부동산 거래를 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그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더 나아가 김정숙이 문다희한테 3쿠션으로 보자기에 돈을 싸서 보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린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통장 내역 까세요. 간단하게 돈의 출처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물음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지금 이들이 하나도 해명하지 않은 채 그냥 정치적으로 정쟁용으로 몰아가면서 방탄을 하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어떤 메이저 언론도 이런 보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메이저 언론도. 자, 그런데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어요. 실제 이 제주도 별장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문다희한테 3억 8천만 원 주고 팔았다라는 것. 그럼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끌어올려야죠. 그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추석 밥상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의 역할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보는 역할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